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커다란 강변이 있으며 85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조용한 나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조용한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모여 있어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오늘의 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지대가 조금 높은 곳에 있어 오두막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주변으로 집들이 몇 채가 있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해서 직접 사용하시면서 거주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럼 현장으로 내려가서 오늘의 집으로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마을 한편에 조성된 공원에서 출발할 거고요. 이곳에서 집까지 직선거리 기준 150m 정도 되지만 실제로 걸어가신다면 조금은 더 걸립니다. 마을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도로폭은 6m로 되어 있고요. 공원 주변으로 주차가 되어 있지만 차량이 지나가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분으로 진행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후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집엔 아무도 계시지 않았으며 집은 세컨하우스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의 집은 6m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다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좁아지는 골목길로 접어 들어가셔야 합니다. 진입로는 총 2곳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는 길은 안 좋은 길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서부터는 대략 70m 정도 올라가셔야 하고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이쪽 도로를 통해서 차량 진입은 어렵지만 다른 진입로를 통해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경사도는 그리 심하지는 않은 편이며 세컨하우스로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실 때는 큰 난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집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집 앞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바라보게 되는 뷰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전체를 취득하는데 840만 원이라면 가성비로 따져보면 무척이나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전망 좋은 곳 뒤로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벼락 쪽이 무너진 상태지만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선 지금도 비워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담벼락 쪽으로 보수 작업은 한번 해주시는 편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집 뒤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다른 진입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조금 좁아 보이지만 이 길을 통해 들어가시면 지금처럼 조금 더 넓은 길로 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진출입하시면 바로 국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 통행성도 좋은 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집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입로를 통해 들어오시면 집 뒤편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 바로 뒤로 나대지로 이루어진 토지가 있고요. 매각 물건을 낙찰 받으신 뒤 뒤편 토지 주인을 찾아 추가적으로 매입하신다면 주차 공간과 조금 더 넓은 텃밭 공간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이 가능한 제시외 건물 창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이고요. 면적은 1.9평입니다. LPG 가스통이 연결된 걸 보니 주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요. 집 출입구 너머 왼쪽 편으로 또 다른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LPG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쌓인 창고 공간이 또 있고요. 바로 옆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아까 입구 쪽으로 LPG통이 연결된 곳은 실제로도 주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당으로 작은 텃밭 공간도 보이고요. 그리 넓지 않은 대지 평수지만 정말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조의 함석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진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18.2제곱미터로 5.5평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무척이나 작아 농막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관리를 하셨던 걸로 보여지며 지붕 수리와 더불어 전면부 공간도 샤시창으로 모두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화장실 및 세탁실 공간이 있고요. 면적은 2.2평입니다. 주택의 난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탄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옛날 할머니 집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연탄 난로 쪽 지붕은 보수 공사가 한번 필요해 보이고요. 내부에 슬레이트도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 한번 걷어내는 작업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전기배선도 교체 작업이 한 번 필요해 보이고요. 물건의 대지 면적은 159제곱미터로 48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시골집으로 사용하기에 대지 면적이 작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금액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상태에 잘만 관리해준다면 좋은 집으로 탈바꿈이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대가 높기에 집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면적은 작지만 알차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놀이터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물건이 위치한 곳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보시더라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 영상으로 이동해 대지 경계면 설명드리고 주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159제곱미터 48평이고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대지 면적은 조금 작을 수 있지만 면적이 작기 때문에 금액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 앞으로 접한 도로의 경우 국유지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의 폭은 3m 정도가 되지만 앞쪽 도로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니 뒤편 도로를 통해 올라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지 법정도로로서 도로 사용에 대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18.2제곱미터 5.5평이고요. 목구조의 함석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의 지붕이 교체가 된 점은 장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시외 건물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 블록조의 함석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 면적은 2.7평이고 그 옆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디귿번 창고로 감정평가됐지만 현황은 주방으로 사용 중이고요.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1.9평입니다. 그리고 가장 한쪽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리을번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화장실 및 세탁실 공간, 면적은 2.2평이고 감정평가서상 촬영된 사진으로 보시면 내부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편이죠? 그러니 대지는 48평이고 대지 위의 건물들은 12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이 약간 비스듬히 건축돼 남동향 방면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막는 건물이 없어 햇살이 잘 들어오면 물론이고 지대가 높아 전망이 좋은 편입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변 쪽으로 파크골프장을 공사 중에 있으며 취미생활을 하시며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의 주변으로 고령, 합천, 진주, 의령, 함안, 창원, 창녕 등이 있고 창녕군청까지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성도 좋은 편이니 저렴하면서 큰 규모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임장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낙동강이 흐르며 강변을 따라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까운 곳으로 주유소와 파출소, 은행과 보건소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모여 있고요. 바로 앞으로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 통행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두 곳이며 여기를 통해 들어오시게 된다면 차량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지만 이 길을 통해 들어오시면 차량 진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부에 축사는 없는 것 같아 보였고요. 집 뒤편으로 묘지도 없습니다. 집 대지 경계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위성지도를 통해 본다면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보신다면 대지 경계면에 모두 포함되니 대지 경계를 벗어나 건축되지 않았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2,931.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459번지. 물건의 종류는 대지. 감정 가격은 1,050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845만원에 진행 중이며, 임장 가보신 뒤 지금 입찰하실지 한 번 더 유찰된 뒤 진행하실지 직접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만 매각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159제곱미터 48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한 건물 면적은 40.93제곱미터 12.3평입니다. 주택이 매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권 확보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고요. 주변 대지 시세의 경우 평당 25만원에서 74만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고, 오늘 집의 경우 주택과 대지를 모두 취득하는데 평당 23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액대로 취득하신다면 주택과 대지 모두를 1,100만원에 가져가시며 대지 가치는 800만원 정도에 주택의 가치가 300만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대지의 평당 금액은 17만 6천원이며 만약 한 번 더 유찰된다면 14만원 정도가 되니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신 뒤 입찰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함석기와 지붕이고 제시외 건물들은 블럭조나 판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 탐문과 비슷한 주택 상태를 찾아본 결과 사용 승인날은 1958년도로 추정됩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 중인 토지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고요. 만약 건물이 함께 매각으로 진행됐다면 1,500만원에 평가됐을 거지만 건물은 매각 제외 상태로 현재 1,050만원에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주고 살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찰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건물 가치 자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의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만약 지금 바로 이용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지료 청구를 통해 월지료를 받아 그 돈을 모아 건축물 매수하실 때 사용하시면 시간을 투자해 건물 취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물 평가 금액 보시면 높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소재, 유어 면사무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이고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완경사지의 자체 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남동측으로 3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본건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했고요.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인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으며 전입세대 열람결과 채무자 겸 소유자와 가족들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무도 계시지 않아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4년 7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으며 이때 거래 가격은 주변 시세와 걸맞지 않아 기준 지표로 삼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2016년 7월 26일에 설정된 압류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보시면 신건 상태일 때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1,118만원에 입찰하셨고요. 주택과 함께 매각이라면 이 금액대에 입찰받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대지만 매각이기 때문에 미납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각 불허가가 아닌 단순 대금 미납이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입찰로 보여지며 숨겨진 권리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